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내 집 마련, 지금 당장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지금 10년 전 가격으로 지수로 이제 돌아간 이 코스피, 그래서 이제 주식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량주 중심의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우량주 주식을 분할 매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주변의 분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우량주, 그래서 이제 장기 분할 매수하는 거 과연 괜찮은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량주를 매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어떻게 정해놓고 기간을 얼마만큼 설정해서 분할 매수를 하실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뭔가 이 자금에 대한 흐름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각각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제 자금 운영 계획을 갖고 자, 종목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뭐 이게 지금 바닥인지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가는 초기인지 아직 누구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봐라. 자, 그 자료들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주식시장 어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팡팡 뭐 쓰러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일부 반등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시장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규제 있고요. 뭐 규제에서도 뭐 세적 규제, 뭐 대출 규제 등등이 있고 또 이 보유세 부담도 뭐 증가가 되고 있고 심리 자체도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 글로벌 시장이 지금 실물 경기 위축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민간 고용도 감소세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럼 먹고 사는 게 진짜 위중해지게 되는데 지금 뭐 강남의 집값이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일자리 이 창출 또는 고용에 관한 부분 뭐 감소가 되고 있는지 상승이 되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4월 첫째 주에 어떠한 이벤트가 지금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도 지금 그 돌아오는 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제 4월 9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경제 스탠스를 어떤 방향성으로 놓고 이제 그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이제 4월 6일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 기대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자, 시장에 분명히 충격을 줄 것 같고요. 또 이제 독일 생산, 그러니까 산업 생산 또는 공장 수주, 독일의 이제 산업 경기 전반에 대한 지표도 나올 거고요. 또 이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지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G2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되면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유지할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얘기는 무엇인지 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위원들이 네 분의 위원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바뀌게 되는 위원님들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자, 주식이든 이 부동산이든 큰 뭔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뉴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로나19 여파 속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주목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잖아요. 상징적인 회사고 또 코스피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우리나라 대기업 우량주죠. 자, 그렇지만 이제 신종 바이러스 그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반영된 첫 실적 공개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급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삼성이라는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대응책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또 내려온다. 거기에 대한 대응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고 싶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내 일부 자금을 얼마만큼 투여할지 좀 고심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주말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집계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실적 추정치 평균은 6조 3천억 원이며 추정치 가운데 최저액은 5조 6천억 원이다. 자,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이에 따른 경기지표 악화가 계속될지도 주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665만 건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치 400만 건을 크게 웃더라고요. 자, 한 주 전에 약 330만 건의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4월달, 5월달이 지나가게 되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건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뭔가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기업 자체도 어려운 거고요. 기업이 이제 어렵다는 거 뭐죠? 자, 금융부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슈퍼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좀 좀비 기업이라 그러죠. 좀 부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들의 그러니까 회사채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그 금액이 약 16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말이 1650조지 이거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거 전제로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수, 이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자, 기업이 파산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회사채라는 금리도 지금 유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금리 자체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호한 상태인데 이보다도 진짜 못한 바닥으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지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 주식도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수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좀 기간을 롱텀으로 잡고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좀 대응을 하자. 왜?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고, 왜? 여러분들께서 우량주를 매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 관심의 결과가 지금 뭐죠? 주식 예탁금 지금 50조 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50조 원. 예,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 굉장히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고, 또 확진자 수가 지금 유럽에서 미주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덩달아 폭증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실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자,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신다면 한번 어차피 하락장에서 지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진짜 잘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 날 지금 당장 막 상승하고 그러니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잡게 되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요번 주에 그렇죠. 미국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지금 이제 뭔가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연준 위원들의 이제 스탠스를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정책 금리 0%까지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대응 의지를 보여줬던 만큼 자, 내부적으로 부양적인 기조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견이 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주식시장은 출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의사록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코로나19의 기간이나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은 크게 지금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적극적인 부양 스탠스 자 보이고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미 이제 금리 인하고요 다양한 유동성 정책들을 내놓은 만큼 자 이전에 비해서는 심리 안정 효과는 일단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왜? 이미 쓸 만큼 카드는 다 꺼내놨다.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안정 효과는 이제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4월 9일 날 열려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0.7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올리지는 못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인하의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을 거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기가 더 어려우면, 자,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뭔가 이런 점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RP 무제한 매입 등 다양한 유동성 안정 조치를 이제 내놓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그 최근 다양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보다는요. 일단 지켜보자, 확인해보자. 그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왜? 지금 아직 미국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끝일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 일단 부양적인 스탠스를 자,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한국은행 금통위 가좀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뭔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위기가 오면 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위축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그 대부분 이제 좀 온화하고 이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인하의 여지 정도는 열어둘 가능성이 아까도 제가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번 금통위에서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그 회의고요. 이제 새로 교체될 후보위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제적 관점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 그 금통이다. 자,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로존의 4월 그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라는 게 있고요. 미국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에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걸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요번 주에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FOMC 공개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 대한민국의 금통위, 그리고 이제 4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하고요. 유럽임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의 자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요것 좀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자. 자 투자의 방향성, 흐름, 주가의 흐름성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월 말 이후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욱 커졌던 만큼 자 유럽과 미국의 가계 및 기업 그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됐는지를
그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로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지 또는 이제 그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침체 가능성이 더 깊게 갈 것인지 그 경기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현재 지금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매달, 매주, 분기마다 어떠한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수출 증가율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높아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환율이 급등하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자, 수출 증가율 이런 지표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기대하는 지수다. 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안 하겠죠. 자, 위축되겠죠. 자,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되게 되면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 자본 많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왜?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고용자도 지금 감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새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뽑지 않을 거고 고용 자체가 이제 시장이 무너지게 될 때고 그렇잖아요. 또 시장에는 원활하게 물건도 공급이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라는 게 또 예, 이 물가 지수에 큰 영향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지금 2009년 이후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높이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 2009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 사태, 닷컴 버블, IMF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 이런 사태 때보다 지금 위기감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투자 기대 심리는 더 낮아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3월 IASM, 자, 제조업 지수라든가 그러니까 위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지수가 급락했다. 자,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그 49.1로 발표되면서 전월 50.1보다 이제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산이나 고용이나 뭐 신규 수주에 관한 부분들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여파와 에너지 시장 충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또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가격 지수거든요. 가격 지수. 자, 여러분들이 뭔가 사고 팔고 할 때 가격 많이 받고 싶습니까? 적게 받고 싶습니까?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좀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자, 뭔가 그러니까 영업을 하거나 뭔가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 가격 지수가 3월 가격 지수는 37.4로 이제 발표돼서 전월 45.9 보다 이제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그 기존 판매가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조업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것들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뭐 전년 대비 이제 1% 이상 상승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거겠죠. 어, 예.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둔화된 요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제 외출 활동 자제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외식도 줄어들 거고 뭐 마트에 가는 일도 좀 적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서비스 물가는 전반적으로 이제 둔화세가 이어졌을 거고
또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도 이제 그 부분도 좀 유효했을 거고요. 뭐 국제 유가가 또 어제하고 그제 또 폭등했죠.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뭔가 삼자 합의가 잘 됐을까? 어느 정도 합의는 됐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전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폭등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 원유 ETF라든가 원유에 관련된 이런 뭔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음, 주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예. 급등 뒤에는 급락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부동산 방송 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급등 뒤에는 급락도 있다. 그리고 급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규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식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급등 뒤에 급락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꼭 그러니까 조심히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민간 고용 추이 현상도 지금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가격 지수도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4월 달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자, 요것들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 시장 굉장히 이제 관심들 많은데 자, 주가가 여기서 더 확 떨어진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 시장도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수하자라는 심리 자체가 좀 망가질 수 있고 훼손될 수 있어요. 훼손. 자, 그랬을 때,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서울 주요 지역에 지난 4년간, 5년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과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위축될 만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급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주식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자금을 불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만큼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이 물건과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역과 물건을 골랐으면 좋겠고 또 가성비가 중요하죠. 예, 부동산에서는 또 이제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닥은 더 열려 있다. 지수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지수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이거 워렌 버핏이 얘기한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쫄려 있을지 모르니까 저 한 방에 몰빵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하더라도 좀 롱텀으로 자,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금을 얼마나 쪼개서 접근을 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지금의 현상이 옛날 그 2008년이라든가 또는 우리 9.11 테러 사태, 그 다음에 IMF, 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 지론 사태, 뭐 이런 사태들 때보다 상황이 곱절로 심각하다라고 이게 뉴스에서 많이 그러니까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지표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가서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